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시군마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순창군만 센터를 만들어 놓고 1년 가까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창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사실상 한 공간에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이 모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3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31억 원을 들여 옛 보건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1년이 다 되도록 멀쩡한 공간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래요. 저기 여기 사는 여기는 뭘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 다른 시군이 보통 3, 4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한 반면 순창군은 1명만 채용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국비로 지원받은 인건비 7천만 원도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순창군은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56명에 불과해 많은 인력과 공간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지금 시설과 지금에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잘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공간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순창군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2.6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논밭에 대는 개울물에 환자복을 세탁하고 나온 폐수가 흘러들었습니다. 이 물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일어납니다. 밭사이 도랑에 세탁 폐수가 흐르는 겁니다. 도랑은 마을 중앙을 가르는 개천으로 이어집니다. 흐르는 물 중간중간에 이처럼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물을 수십 년 동안 농가 밭에 대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난 6월 마을에 병원 환자복이나 침구류를 세탁하는 업체가 생기며 불거졌습니다. 하루 20톤씩 정화 처리한 폐수를 배출하는데 김제시가 시로를 떠 검사해봤더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매우 나쁨 수준이고 계면 활성제 성분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농사에 쓰기 힘든 물이 된 겁니다. 농사 짓는데 이 물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는 물로 변해 있으니 이 물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업체의 세탁 폐수 배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마을 개천이 오염 관리가 깐깐한 농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좀 난감해요. 농업용수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막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설비에 배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친환경 세제로 바꾸고 정화 설비를 추가로 갖추는 등 최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수 기준을 맞추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적게는 몇천, 많게는 1억 가까이도 이제 법 단위로도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완주 케이블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이 탄 것도 문제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완주 한 사찰로 올라가던 화물용 케이블카가 200m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사찰이 30년 전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화물용이었습니다.
허용 적재량은 200kg 미만. 케이블카는 궤도 운송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사유지에 만드는 적재량 200kg 미만의 화물용 케이블카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자체 허가는 물론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케이블카처럼 정기적 점검을 받을 의무도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허가 신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는 저희 쪽을 거치지 않고 시설이 설비가 돼서 저희 쪽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그런 소규모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세세하게는 캐치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에서 승인받거나 신고된 케이블카는 정읍 내장산, 김제 모악산을 비롯해 모두 4대. 나머지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케이블카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예민하고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으로서의 신고 의무 규정을 좀 두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22일까지 도내에 설치된 케이블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낯선 곳에서 사고를 당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부근에 있는 전신주의 번호를 알려주면 경찰이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전신주 번호가 잘 보이도록 번호를 확대한 노란색 안심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밤낮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전주의 한 여성 안심 귀갓길.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하려고 해도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난감하기 마련입니다. 위치는 이제 큰 건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 있잖아요. 이렇게 길가에 무슨 노브 이런 길 그런 걸 얘기할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신주의 8자리 고유번호입니다. 이곳에 전신주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112에 전화해서 이 번호를 불러주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여성안심 귀갓길 23곳, 114개 전신주에 번호가 잘 보이도록 확대한 노란색 안심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타인이 범죄나 이런 거에 노출이 돼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멀리서도 전주번호만 보고도 경찰한테 정확한 위치로 범죄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신주 번호를 알려주면 위도와 경도 등 오차 없는 세부 위치가 표시되고 신고 통합 시스템과도 연동돼 있어 신속하게 접수됩니다. 전주 번호로 신고하게 되면 경찰 출동 시간이 아주 빨라지고 경찰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주 번호를 이용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한전과 협력해 도내 전역에 전신주 번호 스티커를 붙여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 세계 발효식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맛볼 수 있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행사 기간인 이번 달 4일까지 닷새 동안 다채로운 전시회와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주 특산물인 천마로 만든 차와 젤리, 장수 사과로 만든 주스, 임실에서 생산한 구워 먹는 치즈까지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생산한 식품을 모으면 편의점이 됩니다. 둘러보니까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전부 다 집으로 다 가져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서구 문명의 발상지이자 와인 문화의 시작점이기도 한 그리스의 와인, 러시아 연해주에서 생산한 꿀과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사치 열매도 눈에 띕니다. 기억력 좋고, 뇌 쪽에 좋고, 눈도 좋고, 뼈. 올해 발효식품 엑스포에는 24개 나라 364개 업체에서 3천여 가지의 발효식품을 선보입니다. 또 특별 행사로 세계 10대 식품 트렌드 전시회와 전라북도 식품 명인대전, 장담극이, 치즈 만들기 등이 펼쳐집니다. 손님들이 하셔서 그래도 음식이 맛깔스럽고 깊은 맛이 나요. 부디 많이 오셔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세계 발효식품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국내 식품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이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호남고속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도는 오늘 파업으로 50개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전주와 서울, 부천, 순창 등을 오가는 26개 노선의 시외버스 111대가 결행된다며 승객들에게 터미널에 나오기 전에 버스 운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고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표 노조 인정과 단체 교섭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빠르면 올해 안에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련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요금이 9,400원에서 4,900원 선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건이 일어난 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기고사 때 학생이 객관식 답안지에 마킹을 고치는 경우 감독교사가 확인 도장을 찍도록 했지만 해당 고등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년치 답안지 전수조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이 추가로 수정된 답안지를 확인해도 조작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경찰은 1년 전에도 해당 학생의 성적에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이 없다면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의 24%가 오늘 개통한 통합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제까지 처음 학교로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공립유치원 359곳은 모두 등록했지만 사립유치원은 144곳 가운데 35곳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모든 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미등록 유치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고 조례마저 뒤늦게 만들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옆 공동묘지 부지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전주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말고 에코시티 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익산시 왕곡면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한 동 내부 40제곱미터와 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과 완주가 22도까지 오르는 등 20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